울산 CBS 라디오 시사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살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누구나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는데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름다운 자연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늘 함께 있어 몰랐던 물, 공기, 바람 등 자연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오늘입니다.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에서는 오늘 울산의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소울 멤버들 먼저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쨍하고 있들날 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 김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그렇지 못하겠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혹시 돌밥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던데. 돌밥이요? 그게 뭐죠? 돌솥밥? 돌솥밥 드시고 싶구나. 배고파요. 이게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그런 말이에요. 저의 일상과 너무나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바깥 활동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집에서 제 이동 경로도 식탁, 소파, 냉장고, 식탁 이렇게밖에 안 다니네요. 계속. 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부어있네요. 표시나요? 아이고,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조금 더 민감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확진자가 탄 버스 노선이 공개됐었잖아요. 깜짝 놀랐죠. 다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말이죠. 지금 괜찮으신 거죠? 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리를 다행입니다. 조금 유지하죠. 네, 우리 모두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면역력도 높여서 힘든 상황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걱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저희 일상에서 환경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울산 환경운동의 1인자이신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범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범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1989년 울산 공해추방운동연합으로 출범을 했고요. 93년도에 울산 환경운동연합으로 통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현재 회원이 약 670명 정도 되고요. 4분의 공동대표 그리고 24분의 운영위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탈핵운동을 비롯해서요. 이제 공업단지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과 수질, 환경감시, 도시숲 보호,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환경 훼손과 시민 제보 민원 처리,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요, 이제 환경 교육과 캠페인 등 하여튼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지금까지 환경운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환경운동 참여한 2년차 되던 1999년도, 그래서 그 한여름에 핵발전소 반대 깃발을 들고 울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군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루에 평균 40km씩 14일 동안 걸었고요. 그 아스팔트 복사열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발바닥이 정말 다 물러 헤어지고 나중에 세보니까 발톱이 6개 빠졌더라고요. 그 기억은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고, 나중에 하다 안 돼서 이제 큰 치수의 운동화를 사서 거기에 이제 샌들처럼 구멍을 뚫고 이렇게 걸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거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이고 잊지 못할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다녀오신 뒤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죠. 까맣게 거의 얼굴도 노출된 부분은 새카맣게 탔으니까. 네. 그랬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이런 환경운동가가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현장 답사하시는 날에 저희도 함께 동행해봤습니다.
김영성님, 예. 어디로 현장 답사를 다녀왔죠? 아, 맞아요. 동천강이죠. 경주에서 발원해 울산 북구하고 중구를 가로지르는 동천강 준설 작업 현장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답사 간 날, 네, 사무처장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설 작업의 필요성은 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준설을 목적으로 하천의 이 모래를 너무 파내는 경우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다니다가 저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제보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하러 여러 번 나갔었죠. 그 준설 작업을 할 때 모래를 많이 파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모래를 너무 많이 파내게 되면은 유속이 빨라집니다. 물살이 세졌을 경우에 바닥이 많이 파져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바닥 높이와 그 농경지 높이가 차이가 나면은 농경지에서 물 빠짐이 일어나서 이제 가뭄 같은 이런 문제가 되고, 하천 바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 축대나 제방의 기초를 유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울산시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다행히 상당 부분을 인정을 했고 이제 공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고 안 파내도 돼야 될 지역을 이제 모래가 좋으니까 그걸 많이 파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되메꿈을 했고 이렇게 시정 조치했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래를 너무 파냈다가 또 이제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또 모래를 메우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다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내는 아까운 세금을 예산 낭비를 하고 그 세금을 통해서 또 환경 파괴를 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참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발견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환경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제 시민들이 제보 전화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동천강 문제도 그랬고 심지어 이제 그 멸종위기종인 그 하늘다람쥐 같은 경우도 등산객이 가서 보고 발견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민 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차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가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디로 제보를 해야 하죠? 예, 저희 울산 환경운동연합 국선 번호가 296-0285 24시간 착신 전환을 해서 우리가 퇴근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산책을 하시다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좀 의문점이 생기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296-0285 울산 환경운동연합으로 제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울산 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울 여러분, 3월 1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일 빼빼로는 아니고 화이트데이 3일 전이죠? 화이트데이 D3일. 네. 맞아요. 네. 와우. 화이트데이 3일 네. 전. 그날은 상관없는 날이시잖아요. 여친 없는 사람들이 꼭 저러더라. 자, 여러분, 바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울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탈원전 운동도 함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런 원전을 지으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 고리와 월성 두 곳에 원전을 끼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월성 원전은 다른 원전보다도 아주 월등히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고 증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경주 시민들의 의견만 듣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월성 원전은 경주시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 숫자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안전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와 폐로 비용을 감안할 때 그 원전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고요. 환경 에너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선진국 대부분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재생에너지 비율이 30% 수준인데 우리는 아직 5%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실질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량이 네. 우리나라 그 수급량의 네. 비율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저도 진짜 궁금해요. 아, 그게 궁금하다. 네. 우리가 이제 기저 전력이라고 변동 없이 깔리는 전력인데 그 전력량 정도, 그러니까 원전 발생량이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약 3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첨두부활학에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많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 수요치를 항상 이제 높게 잡아서 그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력 그 생산 공급량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력 소비가 많아지니까 심야 전력이라고 해서 싸게 해주면서 전력 소비를 막 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권장해서 전력이 모자란다고 또 늘리고 늘어났으니까 남지 않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런 악순환이 돼서 그렇지 그 원전을 더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폐기할 경우에도 네. 재생에너지로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는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탈핵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지금 당장 가동 중인 원전까지를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 수명까지는 가동하면서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금방 얘기한 대한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정도는요. 설계 수명까지를 다 해서 폐로하더라도 약 2080년까지 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원전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네.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를 통한 방사능 유출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울산에도 2016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자연재해만큼 무서운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또 2016년 같은 해죠. 태풍 차바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화시장과 우정동 등 중구 전역이 진짜 물바다로 다 변했었잖아요. 네, 사망자도 3명이나 발생해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우정혁신도시 공사 과정에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관련 시설 부족으로 피해가 좀 많았죠. 현재 환경 문제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환경 문제는 기후위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기상학자들이 향후 지구 온도를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대멸종과 같은 재앙을 맞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와 새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되면은 이것이 인간에게 닥칠 순환을 경고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사무처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사무처장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울산 그 환경을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 캠페인 이제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재정과 인력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그 재정 지원 받는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되거나 전문 장비를 갖추기 어렵고 우리 활동가 그러니까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이제 환경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또 환경 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은 물적 인적 토대를 갖추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한 계획이고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월달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진과 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 상영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환경 운동에 대한 후원과 참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힘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처장님께 환경 운동이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신앙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여람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인생 이모작을 환경운동에 건다 그런 각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생 학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너무 네. 멋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환경운동가이신 이상범 사무처장님께서 추천하는 이것만은 꼭 지키자. 네. 이거 무엇이 있을까요? 일회용품 좀 적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 좀 해주고. 어렸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아직도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서 환경 문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환경운동이 남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울 여러분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좀 분리수거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내용물 깨끗이 다 씻고 라벨이나 테이프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짱님은 어떤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르셨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 정보 앱 혹은 포털 사이트 지도 앱만 가지고도 어디든 갈 수 있고 버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환경 운동에 동참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네. 그 5월 달에 사진하고 영화 상영을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뭐 장소하고 뭐 그런 지금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울산 박물관 2전시실에서 사진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 남구에 있는 네. 그렇죠. 남구 대공원 옆에 네, 울산 울산 박물관 박물관. 그리고 2층에 대강당에서 그 알바트로스라는 영화 상영회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야 되고요. 그 어떤 교육,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진을 보고 그 영화를 보면은 누구나 느끼게 돼 있어요. 몸소 느끼는 게. 예. 저희도 기회가 되면 꼭 같이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광고도 해주시고. 네. 네. 5월에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인터뷰해주신 울산 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울산 시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환경이 몰라도 저는 이제 그 이빨 닦는 거는 이제 요사이는 이제 그 초공가 이제 좀 쓰고 있고 그다음 뭐 환경 뭐 망태기 만들었대 거기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나오는 거 이런 걸 담아가지고 갖다 내놓으니까네 다 가져가더라고. 저는 우리 쓰레기 분리해서 비닐 재활용, 그다음에 폐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앞에 마을이 구량천이거든요. 우리 동네 앞에 도랑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포크레인을 들여와 가지고 편탄 작업을 한다. 그런 거 절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하천 노면 정리 작업을 하게 되면 당장 그 하천에 사는 고기들이 삶이 터진 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세제를 안 쓰고 뭐 뜬물을 받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그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자연으로 한 뭐 식초라든가 치약 대신에 뭐 소금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안 버린다든가 재활용을 잘 한다든가. 저는 샤워 시간을 줄이고 있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많이 켜요. 전 밖에서 과자를 먹으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버려요. 습관이 돼요. 사소한 듯 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거죠.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모두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2주 뒤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짱 양현희, 환희 김분화, 무디 이영은, 저는 뭉치 엄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